결론부터 말하자 이건 0-3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무너졌는지의 기록이다. 77-500명이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을 빠져나가던 그 순간 터널에서 유출된 짧은 스마트폰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평정심의 상징처럼 보이던 리오넬 메시가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심판진 라커룸 쪽으로 돌진했다. 팔을 휘두르고 고함을 질렀고 옆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허리를 껴안고 어깨로 밀치며 간신히 그를 뒤로 끌어냈다. 사람들은 곧장 결론을 내렸다. 패배를 인정 못해서 심판 탓한다. 하지만 그 프레임은 너무 쉬웠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수아레스는 텔레문도 데포르테스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잘랐다. 메시가 화난 건 편파 판정이 아니라 자신과 팀이 느낀 무력감 때문이라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빨라진다. 그 무력감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박혀있다. 메시의 슈팅은 4번, 그러나 유효 슈팅은 0. 패스 성공률은 73%. 그에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묘사된다. 공간은 열리지 않았고 빈 곳은 상대가 꽉 막아 벽이 되었다. 완벽을 요구하는 선수에게 이런 밤은 숨 쉴 틈이 없다. 출구를 찾아야 한다. 수아레스는 그 출구가 심판이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심판은 원인이 아니라 표면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나? 이 소스는 이름을 정확히 찍는다. LAFC의 주장으로 언급되는 손흥민, 그리고 강조는 단 하나다. 결과가 아니라 방식. 손흥민은 메시를 쓰러뜨리기 위해 단순한 스피드나 근육을 꺼내든 게 아니라 메시의 축구를 사용했다고 서술된다. 메시가 지난 15년 넘게 구축해온 방식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피고 깊숙이 내려와 공을 배급하다가 한순간에 수비를 찢는 킬패스, 그 역할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손흥민에게 의해 완벽하게 재현됐다고 한다. 마치 체스판에서 왕의 지팡이를 빼앗기는 기분. 상대의 템포에 끌려가고 다른 누군가의 두뇌에 지배당하는 감각. 이 소스는 그것을 거울 효과라고 부른다. 자기와 닮은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개인을 마주할 때 생기는 심리적 충격. 구체 장면도 있다. 전반 37분. 손흥민은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 3명을 끌어들였고 마르티네즈에게 킬패스를 찔러 넣었다. 스코어보드의 0-3이 메시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주장과 맞물린다. 더 잔인한 건 피치 위에서 메시의 역할을 누군가가 그대로 연기하는 걸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이라고 수아레스의 분석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거울 앞에서 무너지는 밤이 된다. 마치 넷플릭스에서 천재 캐릭터가 자기보다 더 차가운 천재를 만나는 그 장면처럼. 근데 여기선 컷이 안 바뀌고 90분 내내 이어진다. 이제 질문은 바뀐다. 심판이 아니라 무력감이라면 그 무력감을 만든 구조는 무엇이었나? 답은 다음 장면들에 숨겨져 있다. 히트맵 8.2 그리고 중원 생태계라는 단어. 손흥민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메시가 왜 50미를 내려와야 했는지. 0-3은 끝이 아니라 증상이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그는 단지 이긴 게 아니다. 어떻게 이겼다. 그리고 그 방식이 가장 위대한 선수를 터널에서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미 왕좌를 흔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착각 속에 서 있는 걸까? 이 경기를 숫자로만 읽으면 단순하다. 3, 0. 그러나 이 소스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핵심은 점수판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했는가다. 손흥민의 평점은 8.2. 이유는 단지 어시스트 하나가 아니라고 명시된다. 히트맵을 꺼내보라는 제안까지 등장한다. 그는 경기장 거의 모든 핫스팟에 존재했다. 공격수로 분류되는 선수가 공을 빼앗기면 자기 진영 서드 지역까지 깊숙이 내려와 압박했고 1대1 경합을 벌였으며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였다. 득점 자원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떼어내고 노동자의 역할을 선택했다는 설명이 붙는다. 이 지점에서 연결고리가 드러난다. 손흥민은 메시를 직접 마크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LAFC의 중원 생태계를 조종하고 보호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메시에게 공급되던 패스 줄기가 100% 끊겼다고 서술된다. 전방에서 공을 기다릴 수 없었던 메시. 그는 단지 공을 한번 만지기 위해 요리스의 골문에서 50m 떨어진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야 했다. 이 장면은 전 미국 국가대표 미드필더이자 애플TV 해설자로 소개된 인물에 의해 가장 슬픈 장면으로 언급된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왕도 섬이 된다. 고립된 외딴 섬.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경기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전반 37분 장면을 다시 보자. 손흥민은 걸어다니며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 3명을 끌어들였다. 그 뒤 마르티네즈에게 킬패스를 넣었다. 이 한 장면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메시가 오랜 시간 수행해온 플레이메이킹 구조와 유사하다고 묘사되기 때문이다. 걸으며 템포를 조율하고 수비를 끌어당긴 뒤 한 번에 찢는다. 이 역할이 이날은 반대편에서 재현됐다고 소스는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이 거울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와 연결된다.
포지션과 유사한 스타일을 구사하지만 더 효율적인 상대를 마주할 때 뇌는 분노로 반응한다는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스포츠 심리학자의 의견이 인용된다. 심판은 그 상처 입은 자아의 분출구였을 뿐이라는 설명이 덧붙는다. 수아레스의 라커룸 장면도 이 맥락 안에 있다. 그는 메시를 라커룸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회상한다. 이어 상대팀에는 진짜 괴물이 뛰고 있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서 괴물은 점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방식이다. 올림픽 육상 선수의 스피드와 체스 그랜드 마스터의 두뇌가 결합됐다는 묘사가 붙는다. 속도와 사고의 결합. 단순한 역습이 아니라 계산된 압박과 배치. 이 소스는 인터 마이애미가 자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메시의 전매 특허 무기였던 통제와 플레이메이킹이 거꾸로 그에게 겨눠졌다고 한다. 그 결과가 4번의 슈팅, 0개의 유효 슈팅, 73%의 패스 성공률로 나타났다는 구조다. 마치 잘 설계된 기계가 자신의 설계도를 빼앗겨 역으로 가동되는 순간처럼, 혹은 사냥꾼이 조준경 너머에서 또 다른 사냥꾼의 조준을 느끼는 장면처럼, 이 경기는 단순히 LAFC가 강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누가 판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보고서에 가깝다. 전문가 반응은 즉각적이었다고 서술된다. 행동 논란으로 번질 수 있었던 터널 장면은 전술 심리학의 사례로 전환된다. 분노는 추락이 아니라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해석이 붙는다. 벼랑 끝에 몰린 천재의 반응.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3일하기 마로토 한장은 돼서 강장 칸토 한장 크런두.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권력 중심의 이동인가? LAFC의 3령은 기록지에 남는다. 그러나 더 깊이 남는 건 메시가 50m를 내려와야 했던 구조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설계다. 그리고 설계가 바뀌면 시대도 바뀐다.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거울 속 반짝임에 취해 있는 걸까? 이 소스의 마지막 초점은 점수차가 아니다. 3-0이라는 숫자는 표면이다. 더 깊은 곳에는 새로운 권력 중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인터 마이애미의 버스가 로스앤젤레스를 떠날 때 그들이 짊어진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해답을 찾지 못한 심리학적 난제라고 서술된다. 이 밤은 스코어의 밤이 아니라 구조와 인식의 밤이었다는 주장이다. 메시의 분노는 커리어의 오점이 아니라 압박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라고 전문가 의견이 정리된다. 그리고 그 압박을 만든 주체로 손흥민이 반복해서 지목된다. 핵심은 일관되다. 손흥민은 단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평점 8.1을 받았다. 그는 거의 모든 핫스팟에 존재했다. 그는 자기 진영 서드 지역까지 내려와 압박했고 1대1 경합을 벌였으며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였다. 그는 메시를 직접 마크하지 않았지만 중원 생태계를 통제함으로써 메시에게 향하던 패스 줄기를 100% 차단했다고 묘사된다. 그 결과 메시의 슈팅은 4회, 유효 슈팅은 0, 패스 성공률은 73%로 남았다. 그는 공을 받기 위해 50분을 내려와야 했다. 왕이 스스로 성문을 나와야 하는 밤. 이 소스는 그것을 고립, 외딴섬, 붕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전반 37분 장면은 다시 호출된다. 손흥민이 걸으며 인터 마이애미 수비수 4명을 끌어들인 뒤 마르티네즈에게 킬 패스를 찔러 넣은 순간, 이 장면은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라 역할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로 제시된다. 메시가 오랜 시간 수행해온 방식, 걷고 끌어당기고 찌른다, 그 패턴이 반대편에서 재현됐다고 서술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힘의 충돌이 아니라 설계도의 충돌처럼 묘사된다.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수를 읽는 대신 상대의 전략서를 빼앗아 그대로 실행하는 장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시즌 주인공이 교체되는 순간처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전환. 수아레스의 라커룸 발언도 이 맥락을 닫는다.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야. 그리고 상대팀에는 진짜 괴물이 있었다. 이 괴물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다. 소스는 그를 올림픽 육상 선수의 스피드와 체스 그랜드 마스터의 두뇌가 결합된 존재로 묘사한다. 속도와 사고의 결합, 폭풍 같은 활동량과 계산된 배치. 공격수가 수비형 노동자의 역할을 자처했을 때 인터 마이애미가 메울 수 없는 격차가 만들어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덧붙는다. 여기서 이 텍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인터 마이애미는 자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메시의 전매 특허 무기였던 통제와 플레이메이킹이 거꾸로 메시에게 겨눠졌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0-3의 진짜 의미라고 한다. 결과가 아니라 방식, 승리가 아니라 설계. 그리고 그 설계가 한 시대의 상징을 터널에서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으로 향한다. 마지막 문장은 선언에 가깝다. MLS의 새로운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탄생했다고 서술된다. 고요하지만 끔찍한 파괴력을 지닌 권력. 손흥민이 북미 무대에서 메시의 왕좌를 위협할 능력을 증명했다고 정리된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 밤은 일시적 파열음이었는가? 아니면 질서의 교체였는가? 그들은 단지